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미술사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미술을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5단계로 나누었던 기준, 자, 못 그린 시대와 잘 그린 시대로 나눠봤었죠. 자, 첫 번째 못 그린 시대는 원시 미술의 시대였고, 자, 두 번째 잘 그린 시대는 그리스 전성기부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못 그린 시대의 중세시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잘 그린 시대, 자, 르네상스부터 다섯 번째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로 나눠봤었죠. 자, 이거를 시대로 보면은 원시미술 BC 35,000년경에서부터 뭐 25,000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그리스 미술 전성기가 시작되는 BC 5세기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 자, BC 5세기에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까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는 기독교 공인되는 313년부터 르네상스가 등장하는 1400년대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잘 그린 시대, 르네상스 시대 1400년대부터 바로크, 로코코, 19세기 근대까지 해가지고 인상주의가 등장하는 1880년대 전까지의 시대를 얘기한다고 했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인상주의가 등장하는 18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미술들이 잘 그리고 못 그리게 되는 전환이 되는 이유들은, 일단 첫 번째 원시 미술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일단 딸렸어요. 뭐 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딸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미술이 목적이 아니라 뭐 아이를 많이 낳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자,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림을 못 그린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 미술도 뭐 이걸 못 그린 시대로 넣어야 되나 잘 그린 시대로 넣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집트 미술도 사실은 이상미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미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못 그린 시대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리스 시대 잘 그린 시대의 미술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자, 이상미를 추구했습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지성이나 인품이 외모에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즉, 잘생긴 놈이 착하다. 선생님이 얼마나 착한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 시대에 자, 황금비례 같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들을 작품에 도입을 하면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잘 만든 작품을 이미 이때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던 시대가 이제 다시 못 그린 중세시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기독교의 발전입니다. 자,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세상은 신중심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 이때 미술이 발달한 게 하나 있다면은 이제 그 전에 없던 교회들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술이 발달했지만, 자, 이 시대에 신중심이면서 사실 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안 돼. 신을 그리지는 마. 자, 이 시대에는 신을 그리는 거는 또 알레르기 발작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술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2000년의 세월을 미술의 암흑기라고 부른다. 자, 그게 이제 1400년대 르네상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1000년 지겨워.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술을 표현할 수 없는 거 지겨워. 즉, 개인의 창조성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시민계급이 나타나서 이 시민계급이 미술을 후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이제 과학기술이 다시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유화라든지 원근법 같은 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후까지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 그 다음에 뭐 19세기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등 계속해서 잘 그린 그림들이 연결이 되다가, 자, 1880년대에 이제 사진기가 개발이 됩니다. 자, 사진기가 개발이 되면서 화가들은 잘 그려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었죠.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것. 그 시작이 이제 인상주의가 됐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미술 사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뭐 형태의 해방을 꿈꿨던 입체주의에서부터 색채의 해방을 꿈꾼 야수주의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점점 발전해 나가지만 미술은 형태를 잃고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등장한 게 팝아트, 이에 연결돼서 등장한 게 극사실주의 같은 잘 그린 그림들도 함께 하면서, 자, 이 5번째 시대에는 잘 그린 그림도 있고 못 그린 그림도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리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강의를 화요일 날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랴부랴 화요일 새벽 3시까지 이걸 편집을 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고 이제 잠들기 전에 이걸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막이 틀린 부분이 있는 거야. 르네상스가 이제 잘 그린 시대로 4번째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막에 3번째라고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자니 잠을 한숨도 못 잘 것 같고, 그래서 안내문이 나갈 때 자막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영혼까지 틀렸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걸로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자막에 악령항생용이라고 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뭐 자막이랑 싱크가 안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허니 꿀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막에는 꿀잼이라고만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부끄럽게 하는, 뭐 선생님 구글 찾아보니까 사진의 실제 발명은 이런 어려운 내용에서부터, 선생님 빌렌도로프 비너스의 상은 25,000년이 아니라 35,000년 전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 빌렌도로프 비너스 상의 얘기는 사실 이제 너무 오래전 얘기고 책마다 이제 연도가 너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책에 나오는 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35,000년에서 15,000년 전까지라고 얘기하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중간 정도를 선택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좀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제 도대체 이거 뭐 빼박 실수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하던 초기에는 만든 다음에 한 10번씩은 다시 보고 고쳐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좀 쫓기듯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 띄어쓰기라든지 자막 싱크를 좀 더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sorry.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1단계 못 그린 시대의 미술 3개, 2단계 잘 그린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 4개를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그린 시대를 대표하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빌렌도로프의 비너스.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조각상이 됐죠? 자,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기원전 25,000년경에 제작된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너스상은 이 빌렌도로프의 비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 미술이 발견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큰 가슴과 큰 엉덩이가 강조된 이런 여인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보건대 이 작품의 바램은 아이를 많이 낳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걸로 추측이 돼요. 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제 동굴에 살면서 하루하루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야생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었기 때문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노동력이고 전투력이었거든요. 자, 빌렌도로프의 비너스, 이 작품의 한 줄 요약, 다산을 상징하는 구석기 시대의 작품이다. 자,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스톤헨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영국에 있는 유물인데, 우리 구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잉여재산이 생겨나고, 잉여재산이 생겨나니까 계급이 생겨나고, 그 계급을 보여주는 유물이 뭐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 같은 거. 이 스톤헨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돌 같은 거예요. 뭐 스톤헨지의 뜻은 공중에 걸쳐있는 돌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종교 행사가 실시되었던 일종의 신전 같은 곳입니다. 근처에 쌍둥이 건물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우드헨지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만큼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고 그 터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이 작품 한 줄 요약은 영국에 있는 고인돌 같은 대규모 복합 종교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로 뽑히는 이집트 미술입니다. 이집트 미술은 뭐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로 이제 대표되는데, 뭔가 우리도 영화에서 미라 같은 거 많이 봤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처럼 이집트 미술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위한 미술이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모든 네 모서리는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핑크스는 이집트 왕 중에 한 명인 카프라 왕의 용모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왕의 사후 궁전으로 이용될 거라 추측되는 피라미드는 마치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즌이 있었는데, 이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파라오가 이 시기를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발굴된 출근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전갈에 물려서 10일 쉼, 숙취가 심해서 하루 쉬었음, 감독관과 싸워서 며칠 동안 안 나갔음,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는 걸 보건대 꽤나 자율적인 분위기였던 걸로 추측이 돼요. 일자리 창출한 갓 파라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집트 미술의 한 줄 요약: 죽은 자들을 위한 미술로 일자리 창출한 갓 파라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그린 시대의 미술로 등장하는 첫 번째 건축물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현재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데요. 전쟁과 지성의 신이었던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하니까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에서 하다가 못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못한 얘기를 지금 좀 마저 해볼게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라 불리는 영국 미술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온 조각들로만 이루어진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자, 누가 떼어왔느냐? 당시 1806년에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 사람으로 오스만 제국에 파견 나간 영국의 외교관이었던 엘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놈이 하라는 외교 일은 안 하고 문화재 수집에만 열을 올렸어. 이 엘긴이란 양반도 대단한 게, 이게 어디서 떼어온 거냐면은 파르테논 신전 보면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붕 같은 부분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데에 있던 거를 떼어온 거야. 무려 이 신전의 둘레가 163m에 달하는데 그 중에 절반에 달하는 조각품들을 다 떼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대입해서 얘기하면은 영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사로 파견이 돼서 왔는데 일본 사람한테 가서 경복궁 좀 뜯어가도 돼요? 허락받은 다음에 경복궁을 죄다 뜯어다가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간 거지. 어이가 없네. 진짜 안타깝고 충격적인 거는 영국 사람들 이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국 박물관에 갔을 때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었어요. 이 오디오 가이드를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자리에 앉아서 이 오디오 가이드를 몇 번이고 돌려 들으면서 언젠가 수업에 써야지 하고 적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엘긴경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엘긴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조각품을 감상할 때 고개를 들어 야외에서 햇빛을 가린 채 멀리서밖에 감상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비바람으로부터 이 조각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우리는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심지어 그리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 조각품들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3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이것은 엘긴이 오스만 제국하고 적합한 계약을 맺어서 가져온 것이다. 둘째, 영국에는 이 영국 박물관에 있는 작품은 영구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 자, 셋째, 그리스에는 이 조각품들을 보관할 마땅한 박물관이 없다.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엘기니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엘기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나라 유물을 약탈해서 마치 자기네 나라 유물처럼 여기는 것, 이거를 이제 엘기니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외국에 반출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의 한 줄 요약: 문화재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미술이 인체를 표현하는데 이미 끝판왕까지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저 작품 속에 죽어가는 남자가 트로이의 신관이었는데, 트로이의 목마 속에 병사들을 숨겨서 트로이에 보냈을 때, 그때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나가서 외쳤다가 포세이돈의 미움을 받아서 바다뱀이 보내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2 아들까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라오콘이라는 작품은 그리스에서도 저 남쪽, 그리스보다 오히려 터키에서 가까운 로도스 섬이라는 데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리스의 시골에 있는 섬에서 제작된 이 라오콘은 만들어졌을 때 엄청나게 잘 만든 작품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왔는데, 로마가 멸망하면서 함께 어디론가 없어지고 찾지 못하게 됐어요.
그랬던 게 1506년에 로마의 한 언덕에서 이제 이게 발굴이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야, 엄청난 작품이 하나 발굴됐다던다, 너 가서 한번 봐봐라 라고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보러 달려가서 이 라오콘이라는 작품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려서 그 이후에 작품들을 제작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품 라오콘 한 줄 요약: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리스 시대 최고의 걸작품,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주다입니다. 이 그리스 미술이 중세 시대로 가기 전에 로마 미술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처럼 이 미술도 그리스 로마 미술을 좀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거리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죠. 로마가 뭐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스가 멸망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같이 함께 지내다가 점점 로마가 강력해지면서 이제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말기가 이제 로마 시대 초기라고 보면 돼요. 비록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지만 그리스의 이제 훌륭한 이 미술 문화에 홀랑반하게 돼서 그리스 미술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당시 로마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도 대부분 그리스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감상하고 있는 이 대리석 조각 작품들은 사실은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 시대 작품을 베껴서 만든 거예요. 그리스 시대 작품들은 대부분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서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그리스 시대에 제작된 이 조각품들을 그대로 대리석으로 베껴서 집에다가 전시하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뭐 전쟁을 겪고 뭐 하면서 이제 뭐 불에 녹아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우리가 감상하는 대부분들은 이 로마 시대에 제작된 모작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미술만의 특징을 하나 뽑자면 이상화를 조금 덜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초상 조각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처음에는 이제 공화정이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황제를 모시는 제정시대가 되는데, 이 제정시대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황제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자, 우리 잘 그린 시대를 대표하는 세 번째 작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초상 조각을 한번 볼까요? 누가 보더라도 초상 조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황제니까 뭐 눈도 좀 키우고 턱도 좀 깎아주고 머리도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 할 것 같은데, 그리스 시대에는 이상미를 좀 더 중시했는데 이 시대에는 이런 미화시키는 거, 포토샵 따위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조각가는 아부라는 걸 할 줄 몰랐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작품으로 로마 시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 시대 건축물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판테온하고 콜로세움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건축 분야가 바로 로마가 그리스 짝퉁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로마만의 장점을 보여준 분야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 훌륭한 건축물들을 지어낼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아치의 활용이었는데요. 아치를 활용하면서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궁융형 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건 좀 제쳐두고, 이런 궁융형 천장이 바로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이죠.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필수 관광 코스로도 되어 있는데 입장료가 공짜예요.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은 처음에 로마의 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었다가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재빠르게 교회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지금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이제 유명한 게 로마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콜로세움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기법의 시초가 되는 기술이 이때 바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검투사들의 싸움들을 보여주면서 민중의 오락적 해소를 담당하는 공간이었고요. 기독교가 퍼지던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장소로도 이용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5단계의 미술 역사 중에 첫 번째 못 그린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그린 시대의 작품 뭐 7, 8가지 정도 살펴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못 그린 시대인 중세 시대와 다시 잘 그린 시대, 르네상스 이후의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서 머리가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리뷰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